정오 종합뉴스. (11월 3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독재가 아니냐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 등 4개 진보 세력이 오늘 통합추진기구를 발족하는 통합선언을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청문회를 개최해 진상규명 조사 대상과 과제를 국민에게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세금조회 납부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어제 자정 행정예고 종료와 함께 오늘 오전 전자관보 형식을 빌어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구성 등을 끝내고 2016년 10월까지 국정교과서 완성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전환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저는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미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 청사 안에서 국정화 고시 발표가 진행되는 순간 청사 밖은 시민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국정화를 중단하라.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국정화를 중단하라. 2017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은 역사 과목을 정부가 발행한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됩니다. 오늘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 인정 구분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와 세계사 과목은 지금처럼 검정교과서로 배웁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새로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은 검정교과서로 발행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 참으로 소통이 안 되는 불통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한 국회 본청 농성장에서 역사학자와 교사, 학생, 학부모들도 국정화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데 이 정도면 정부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국정화 고시 강행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농성을 하는 것은 세월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했던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예정일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어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 일정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정무위, 복지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에도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럴 경우 오늘 하루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셈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로 예정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오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방침에 반발한 당 지도부의 국회 의사일정 거부 방침에 따라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고 농해수위 여야 간사 합의로 다음 주로 미루기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이틀 앞당겨 이날 발표하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위배한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독재가 아니냐고 맹비난했습니다. 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 자체가 독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하는 나라는 없다며 역사 국정교과서는 나치 독일이 했고 군국주의 일본이 했으며 우리의 유신독재 정권이 했던 제도이며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고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 등 4개 진보 세력이 오늘 통합추진기구를 발족하는 통합선언을 합니다. 아울러 4개 진보 세력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것인지에 대한 향후 구상을 밝힐 방침입니다. 4개 세력은 내년 총선은 정의당 이름으로 치르고 통합정당의 당면은 총선 뒤 6개월 안에 당원 총투표를 통해 새 이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체제는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상임대표를 맡고 통합당대회 전까지 나머지 3개 세력이 협의를 거쳐 공동대표 2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신입사원 면접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응시자 이모 씨는 SNS를 통해 면접 당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국정교과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바람직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답하자 면접관이 재차 찬반 여부를 다그치듯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원자는 결국 아모레퍼시픽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지원자의 사회적 관심과 답변 능력 등을 평가하려는 것이었을 뿐 찬반 자체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서 대필 사건 발생 24년 만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강기훈 씨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강 씨와 강 씨의 가족 등 6명은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강신욱 부장검사, 신상규 주임검사, 필적 감정을 담당한 김영영 씨 등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오늘 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유서대필 조작 사건 국가배상 청구 공동대리인단은 지난 24년 동안 강 씨와 그 가족이 당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며 강 씨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면서 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 후 6개월이 됐지만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하고도 보건당국의 신고를 미룬 혐의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전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송 전 원장이 메르스 환자를 발견하고도 사나흘간 보건당국의 신고를 미룬 정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삼성병원 법인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7월 9일 늑장 보고로 메르스 확산에 일조했다며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10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9%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 연속 0%대 머물면서 올해 평균으로 역대 최저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양파값이 1년 전보다 91%, 소고기값이 12.2%, 전셋값 4%, 전철료가 15.2% 오르는 등 생활과 밀접한 일부 품목에서는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또 가격 변동이 큰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매달 2%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세금 조회 납부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보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내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최근 3년 동안 항목별 공제 현황과 절세 방법도 알려줍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신고서에 반영되고 이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청문회를 개최해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조사 대상과 과제를 국민에게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오전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10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어제 열린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조위에 따르면 청문회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참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조사의 대상과 과제를 국민에게 밝히고 그간 위원회 활동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구조 군안, 현장 지휘 체계, 현장 지원의 문제점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다룰 예정입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 3곳 가운데 한 곳만 면접비를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이는 3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만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비를 지급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은 56%, 중소기업은 22%가 면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접비를 지급하는 이유로는 52%가 지원자의 참여에 대한 대가라고 답했고 45%는 구직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1%는 회사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여권의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문 철자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권 영문 이름을 바꿔달라며 오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된 한글 이름 정은 다양하게 표기돼 있고 정을 JEONG에서 JUNG로 표기한다고 해서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문 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4.2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